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댁 식구들이 제 허락도 없이 200명의 결혼식 초대장에 제 농장 주소를 박아버렸어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200명이요? 저는 지은이에요. 32살이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한옥 스타일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민준이와 결혼한 지 5년째예요. 우리 농장은 제 모든 거예요. 5년 전에 제가 직접 구입했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물들을 돌보고 땅을 가꾸고 이 공간을 제 안식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민준이의 여동생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초대장이 오늘 도착했는데요. 주소를 확인 안 하고 인쇄했더니 언니네 농장 주소가 바뀌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뭐라고요? 잠깐만, 수진아. 무슨 소리야? 무슨 초대장? 제 결혼식 초대장이요. 200장이나 인쇄했는데 실수로 언니네 농장 주소가 들어갔어요. 하하, 웃기죠? 웃기다고요? 이게 웃긴 일인가요? 수진아,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괜찮죠? 어차피 가족인데. 언니네 농장 넓잖아요. 손님들 주차할 공간도 많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잠깐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나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 언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어머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요? 시어머니 김 여사님도 이 일을 알고 계셨다고요? 수진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200명의 사람들이 내 집 주소를 받았다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에이, 언니.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 가족인데 재혁이 오빠도 언니가 이해해 줄 거라고 했어요. 재혁이요? 수진이의 약혼자도 이 계획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자, 지은아. 진정하고 상황을 파악하자. 수진아,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게 맞아? 너희가 200장의 초대장을 인쇄했는데 거기에 내 농장 주소가 적혀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근데 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언니네 농장이 얼마나 예쁜데요? 손님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한옥 스타일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인스타그램이요? 지금 이게 소셜미디어 콘텐츠 문제인가요? 수진아, 이건 내 집이야. 내 개인 공간이라고. 너희 결혼식장이 아니야. 언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님도 언니가 좀 더 가족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수진아, 나 지금 민준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든 걸. 수진이의 전화부터 시작해서 김 여사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민준이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랑 수진이한테 확실히 얘기할게. 이건 말도 안 돼. 민준아, 이게 실수라고 생각해. 200장의 초대장을 인쇄하는 게 실수일까? 게다가 네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 나도 알아. 이상해.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볼게. 직접 얘기해야겠어. 그날 저녁, 민준이는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저는 농장에 남아서 닭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집 주소를 허락도 없이 200명에게 보낼 수 있죠?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앉아봐.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 엄마랑 수진이가 진짜로 우리 농장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계획한 거였어. 실수가 아니었어. 뭐라고? 수진이가 결혼식장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대. 한 곳당 최소 1,0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 농장을 제안했대. 가족이니까 공짜로 쓸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다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초대장에 주소를 박았다고? 응? 엄마는 네가 가족인데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대. 수진이는 네가 거절하면 이기적인 거라고 했어. 이기적이라고요? 내 집을 내가 지키는 게 이기적이에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는 내 편이야. 100%.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내일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서 확실히 말할게. 우리 농장은 결혼식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화와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고 좌셨고 하셨어요. 지은아, 나야, 어머니.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민준이한테 들었어. 네가 수진이 결혼식 때문에 좀 당황했다면서? 미안해, 딸. 우리가 먼저 물어봤어야 됐는데.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허락 없이 제 주소를 200명에게 보낸 건 정말. 알아. 근데 있잖아, 지은아. 우리가 이미 초대장을 다 보냈어. 다시 인쇄하려면 또 100만 원이 들어가. 너도 알다시피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 아, 그렇군요. 이제 경제 카드를 꺼내시는군요. 어머니, 그건 죄송하지만 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지은아,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넌 민준이랑 결혼했어. 그 말은 우리 가족이라는 뜻이야.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가족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제 집을 200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낯선 사람들이라니, 우리 친척들이랑 친구들이야. 네가 그렇게 차갑게 굴 줄 몰랐네. 어머니, 이건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제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경계선? 김 여사님이 비웃듯 웃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 경계선. 내 생각엔 그냥 이기적이라는 말을 포장한 것 같은데.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 대답은 아니오예요. 제 농장에서 결혼식을 할 수 없어요. 지은아, 너 지금 가족을 저버리는 거야.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 어머니, 수진이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주소를 쓸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요. 넌 후회할 거야, 지은아. 가족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농장이 보였어요. 제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꾼 이곳이요. 닭장, 작은 염소우리, 텃밭. 그리고 제가 직접 심은 매화나무들. 이건 제 안식처예요. 제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절대 아무도 제게서 이걸 빼앗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저녁 민준이의 아버지 박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은아, 나 장인이야. 박 선생님은 항상 조용하고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들었어. 수진이 결혼식 건 말이야. 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제 농장을 결혼식장으로 쓸 수 없어요. 나도 내 입장은 이해해. 근데 있잖아, 지은아.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야. 내 농장이 크잖아.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하루만이요? 하루만이라고요? 아버지,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존중의 문제예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 주소를 사용한 거예요.
그건 맞아. 미안하게 됐어. 근데 이미 초대장은 나갔고 손님들도 다 알고 있어. 지금 와서 바꾸면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아버지, 그건 지은아, 부탁이야. 네가 조금만 양보해줘. 이번 한 번만. 수진이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민준이랑 처음 사귈 때도 유일하게 환영해주신 분이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고마워, 딸. 네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서 좀 진정시킬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동의했나요?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방금 네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응? 무슨 얘기 하셨어? 결혼식 양보하라고 하셨어. 근데 나는 동의 안 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동의한 것처럼 받아들이신 것 같아.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그러실 수 있어. 항상 중재하려고 하시거든. 괜찮아.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확실히 할게. 네가 동의 안 했다고. 민준아,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왜 다들 내 대답이 뭔지 안 듣는 거야? 알아, 여보. 우리 가족이 좀 강해. 근데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편이야. 우리 둘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직접 농장으로 찾아왔어요. 약혼자 재혁이와 함께요. 언니!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깜짝 방문이에요. 저는 닭장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장갑을 벗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수진아, 재혁 씨, 무슨 일이세요? 언니, 우리 결혼식 장소 구경 왔어요. 수진이가 농장을 둘러봤어요. 와, 역시 예쁘다. 여기저기에 하얀 천 걸고 저기에 단 쓰고 여기에 의자 100개 놓으면 딱이겠다. 제 심장이 또 쿵쾅거렸어요. 수진아, 잠깐. 나는 아직 동의 안 했어. 수진이의 미소가 굳었어요. 언니, 아버님이 언니가 동의했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야, 나는 동의 안 했어.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야. 재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처제님, 저희가 이미 케이터링 업체랑 계약했어요. 여기 주소로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200만 원이에요. 뭐라고요? 재혁 씨,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계약을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요. 가족인데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들이 제 허락 없이 진행한 건데 왜 제가 책임져야 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언니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 평생 한 번 결혼하는데 언니는 제 행복에 관심도 없어요? 수진아, 이건 네 행복 문제가 아니야. 이건 존중의 문제야. 존중? 수진이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어요. 언니가 날 존중해요.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하는데 내가 망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언니는 이기적해요. 오빠가 불쌍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말에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수진아, 지금 당장 내 농장에서 나가줘. 너희 둘 다. 수진이가 재혁이를 보며 말했어요. 가자. 어차피 언니는 가족보다 자기 농장이 더 중요한가 봐.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분노로요. 좌절로요. 민준이가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너무 심해. 민준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그래, 물러서지 말자. 우리 둘이 함께.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 주말 민준이의 가족 전체가 모이는 저녁 식사가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하는 전통이었죠.
보통은 화목한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김 여사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미소가 없었어요. 왔구나. 들어와. 거실에는 이미 수진이와 재혁이가 앉아 있었어요. 박 선생님도 소파에 계셨고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앉아라, 지은아.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족 회의를 좀 해야겠어. 가족 회의요. 이건 매복이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김 여사님이 식탁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서류 뭉치였어요. 이게 뭐냐면 김 여사님이 서류를 탁재 내려놓으셨어요. 수진이 결혼식 견적서야, 케이터링, 꽃, 의자 대여, 텐트, 음향 시스템. 전부 내 농장 주소로 계약되어 있어.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허락도 안 달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하셨어요? 허락!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우리 가족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진행한 거예요. 수진아, 어머니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 허락이 필요해.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지은아, 우리 이미 총 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었어. 취소하면 절반을 날리는 거야. 400만 원이나. 400만 원이요? 제 잘못도 아닌데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하신 건 잘못이에요. 김 여사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넌 우리 가족이야. 수진이는 내 시누이고 우리는 내 시부모야. 가족이 어려울 때 등 돌리는 게 맞아? 어머니, 저는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집을 지키는 거예요. 집?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 혼자 산 집도 아니잖아요. 오빠 월급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진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농장을 샀어. 내 돈으로. 진짜요?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왜 오빠가 주말마다 거기서 일해요? 공짜로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그건 내 선택이야. 지은이 농장이지만 나도 거기 살고 있고 같이 가꾸는 게 당연하잖아. 오빠, 그러니까 오빠도 주인이잖아요. 그럼 오빠 허락은 받았어요. 수진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지은이 농장이고 지은이가 결정할 일이야. 김 여사님이 민준이를 노려봤어요. 민준아, 넌 누구 편이니? 내 가족이야, 네 아내야. 엄마, 왜 편을 갈라요? 이건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야. 김 여사님이 소리쳤어요. 이건 분명히 편의 문제야. 네가 네 가족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네 아내의 이기심을 선택하느냐야. 이기심이라고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제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만든 제 공간을 낯선 200명에게 여는 게 제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세요? 낯선 사람들이라고 박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그 사람들은 우리 친척들이고 친구들이야. 내 가족이 될 사람들이고. 아버지, 저는 그분들을 한 명도 몰라요. 200명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날 미워하는 게 분명해요. 내 결혼식을 망치고 싶은 거예요. 수진아,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내 허락 없이 한 행동은 잘못됐어. 재혁이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여보, 진정해. 건강 생각해야지. 그리고 재혁이가 저를 봤어요. 처제님,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요. 결혼 준비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밤에 잠도 못 자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제 건강카드까지 나오는군요. 재혁 씨, 수진 씨, 건강이 걱정되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결혼식을 계획하세요.
제 농장을 강제로 쓰려고 하는 걔 더 스트레스잖아요. 김 여사님이 탁자를 탁 쳤어요. 됐어. 지은아, 너 지금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좋아.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민준이랑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기억해? 예단, 예물, 신혼집 가전제품, 우리가 1,000만 원 넘게 줬어. 아, 이제 과거 도움을 꺼내시는군요. 어머니, 그건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제 농장을 쓰라는 조건이었나요? 조건은 아니지. 하지만 가족이라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예의 아니야?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결혼할 때 주신 건 선물이었잖아요. 빚이 아니고요. 민준아, 앉아. 박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가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일어섰어요. 김 여사님이 소리쳤어요. 가라. 가. 근데 명심해, 지은아. 너 이러다가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잘릴 수도 있어. 추석이고 설날이고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들이지 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나왔어요. 차 안에서 민준이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심했어. 괜찮아, 민준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진짜 너를 가족 모임에서 쫓아낼까? 쫓아내면 어때? 나는 네가 있으면 돼.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 여보. 네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앞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택배였어요. 뭐지? 민준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웨딩 카탈로그, 꽃 샘플, 그리고 쪽지가 있었어요. 쪽지를 읽었어요. 지은 언니께. 이건 우리 결혼식 컨셉이에요. 언니 농장이랑 완벽하게 어울리게 골랐어요. 5월 15일 오후 2시예요. 준비 많이 해주세요. 수진 올림. 5월 15일이요? 그게 2달 후잖아요? 저는 상자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든. 다음 주 내내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월요일,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은아, 케이터링 업체에서 농장 주방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봐. 괜찮지? 화요일, 수진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농장 사진을 올렸어요. 여기서 결혼해요. 농장 웨딩, 꿈의 결혼식. 수요일, 박 선생님께서 전화하셔서 지은아, 어머니가 요즘 혈압약을 2배로 먹고 있어. 네가 좀 양보해주면 어머니 건강이 나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목요일, 재혁이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재혁이 집안 어른이셨어요. 지은 씨, 우리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걱정이에요. 가족인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금요일, 민준이의 회사 상사가 민준이를 불러서 자네 가족 일로 힘들다며? 가정일은 잘 해결하게. 회사 일에 영향 주면 안 되네. 라고 했대요. 토요일, 동네 꽃집 주인이 전화했어요. 지은 씨, 5월 15일 웨딩 플라워 배달 주소 확인차 전화 드렸어요. 맞죠? 일요일, 농장 앞에 웨딩 플래너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결혼식 담당 플래너예요. 장소 답사하러 왔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민준이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 사람들이 날 완전히 무시해. 내가 아무리 안 되라고 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알아, 여보.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심해. 민준아, 나 어떡하면 좋아? 진짜 결혼식 날 200명이 우리 농장에 올까봐 무서워. 민준이가 나를 꽉 안았어요. 여보, 우리 변호사 상담 받아볼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변호사? 저는 놀랐어요. 그럼 정말 법적으로 문제 삼는 거잖아. 응? 너 네 재산권을 지켜야 해. 누구도 네 허락 없이 내 땅을 못 쓰게 해야 해. 그날 저녁, 우리는 변호사와 화상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민준 씨. 상황 설명 들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지은 씨가 완전히 같이 옳아요. 누구도 소유주 허락 없이 사유지를 행사 장소로 쓸 수 없어요. 그럼 저희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째,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결혼식 진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통보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더 화낼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법적 증거가 돼요.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기면 지은 씨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둘째 옵션은요? 제가 물었어요. 결혼식 당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불법 침입으로요.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온 거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찰이요? 제 시누이 결혼식에 경찰을 부른다고요? 하지만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가족 관계를 고려하면 먼저 내용 증명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진행하면 그때 경찰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정말 여기까지 와야 하나요? 우리 가족인데.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준 씨,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계를 침범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상담이 끝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 정말 법적 문제로 만들어야 할까? 하지만 월요일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케이터링 업체에서 또 전화가 왔거든요. 지은 씨, 주방 전기 용량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 장비가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행사 못해요. 계약 취소하세요. 네? 그런데 수진 씨가 모든 걸 승인했는데요. 수진 씨는 이 농장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고 저는 허락 안 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인데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그건 수진 씨가 해결할 문제예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이 시댁으로 발송되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본인 박지은은 2025년 5월 15일 진행 예정인 김수진 씨의 결혼식이 본인 소유의 농장, 경기도 XXX6에서 진행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합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해당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로요. 지은아, 너 미쳤니? 내용 증명을? 우리한테? 어머니, 저는 수없이 말했어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너 지금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내 시가족을?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제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결혼식을 다른 곳에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곳은 비싸. 우리는 돈이 없어. 너는 넓은 농장 있으면서 가족 한 번 못 도와줘?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 심정을 네가 이해하니?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제 언니가 제 결혼식을 망치고 있어요. 저는 그저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네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차갑게 굴 수 있나요? 섹트 상처, 더 배신감, 가족의 의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너무하네요. 가족인데 왜 저래요? 결혼식 한 번인데 못 빌려주나요? 하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어요. 허락도 없이 주소 쓴 게 잘못이죠. 경계 존중은 가족에게도 필요해요.
이건 수진 씨가 먼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SNS를 끄고 민준이를 봤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응, 여보, 넌 잘하고 있어. 네 권리를 지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지? 그건 우리 가족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저는 농장을 거닐었어요. 닭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염소들도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 안식처예요. 제가 5년 동안 사랑으로 가꾼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곳을 지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주 드디어 폭풍이 몰아쳤어요. 박 선생님께서 직접 농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지은아, 나 좀 보자. 우리는 현관에 앉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 선생님이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지은아, 너 어머니 병원 갔다 오신 거 알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응급실 갔어. 내 내용 증명 받고 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대.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저는 지은아,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는 내 입장도 이해해, 진짜야. 근데 있잖아,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양보하는 거야. 아버지, 그럼 제가 계속 양보만 해야 하나요? 이번 한 번만이야. 제발,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라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왜 제 마음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요? 박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미안하다, 딸. 아버지도 이 상황이 힘들어. 그날 저녁, 민준이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 시어머니가 병원 가셨대. 여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야. 하지만 내가 양보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여보, 민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만약 네가 양보하면 다음에는 뭘 요구할까? 우리 집에서 명절 쇠자고 할까? 우리 돈으로 수진이 신혼집 사달라고 할까? 경계를 한번 무너뜨리면 계속 무너지는 거야. 민준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이 전쟁터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제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몰랐어요. 저는 5년 동안 이 농장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닭들을 돌보고 추운 겨울에도 염소들 우리를 청소하고 여름 폭염에도 밭을 가꿔 온 사람이요. 제 땀과 눈물이 이 땅에 스며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5월이 다가올수록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4월 첫째 주, 웨딩 플래너가 농장에 찾아왔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 웨딩 플래닝 업체 이지현이라고 해요. 5월 15일 김수진 씨 결혼식 담당이에요. 저는 닭장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장갑을 벗고 그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서 결혼식 안 해요. 네? 이지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 씨가 이미 계약금 300만 원을 내셨는데요. 여기 주소로요. 300만 원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식 허락한 적 없어요. 이건 제 개인 농장이에요. 그런데 수진 씨 어머니 되시는 김 여사님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하셨는데요. 심지어 농장 도면까지 그려주시면서 어디에 뭘 설치하면 좋을지 다 설명하셨어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농장 도면까지 그렸다고요? 이지연 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결혼식 절대 안 해요. 계약 취소하세요. 그런데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150만 원이에요. 누가 물어야 하죠? 그건 수진 씨나 김 여사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제가 책임져야 해요?
이지연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꺼냈어요. 잠시만요. 고객님께 확인해 볼게요. 그녀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수진 씨, 근데 지금 농장 주인분이 결혼식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네. 아, 그래요? 가족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수진 씨가 직접 통화하시겠대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이지연 씨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요? 창피하게. 수진아,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 허락도 없이 플래너까지 고용했잖아. 언니, 우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제발 좀 이해해줘요. 맞아. 수진아, 나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너는 계속 내 말을 무시하고 진행했잖아. 언니가 결국 동의할 줄 알았어요. 가족인데 설마 진짜로 막을 줄 몰랐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수진아. 너는 내 대답을 듣지 않았어. 네가 원하는 대답만 들으려고만 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정말 냉정해요. 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언니는 전혀 신경 안 쓰네요. 수진아, 나는 내 결혼식이 잘 되길 바라. 진심으로. 하지만 내 집에서는 안 돼. 그럼 어디서 해요? 다른 데는 다 비싸요. 그건 네가 처음부터 고민했어야 할 문제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지연 씨가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죠? 수진 씨나 김 여사님께 연락하세요. 저는 이 건에 관여 안 해요. 이지연 씨가 떠난 후 저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오늘 웨딩 플래너가 왔었어. 너희 엄마가 300만 원 계약금을 냈대.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300만 원을요? 엄마가? 응? 심지어 농장 도면까지 그려주셨대. 어디에 뭘 설치할지.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안해, 여보. 우리 가족이 정말 선을 넘었어. 민준아, 나 진짜 무서워. 이 사람들이 5월 15일에 진짜로 결혼식을 강행할 것 같아. 여보, 우리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하자. 법적으로 뭘 더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했어요. 지은 씨,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미 여러 업체들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거죠? 네. 웨딩 플래너, 케이터링, 의자 대여.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첫째, 각 업체에 공식 서면을 보내세요. 지은 씨가 토지 소유주이고 어떤 행사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는 거죠. 그럼 업체들이 수진 씨한테 연락하겠죠. 맞아요. 그럼 수진 씨가 다른 장소를 찾든지 취소를 하든지 해야죠. 둘째 옵션은요? 5월 15일 당일에 대비하세요. 만약 정말로 사람들이 온다면 입구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유지 침입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경찰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은 씨, 이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법적으로 완전히 옳아요. 아무도 당신 허락 없이 당신 땅을 쓸 수 없어요. 가족이라도요.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 서면을 모든 업체에 보냈어요. 웨딩 플래너, 케이터링, 꽃집, 의자 대여 업체, 음향 업체까지요. 며칠 후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케이터링 업체. 지은 씨, 저희 수진 씨한테 연락했는데요. 수진 씨가 괜찮다고 계속 그러시네요. 어떡하죠? 죄송하지만 여기서 행사 못해요. 수진 씨가 뭐라고 하든 제가 허락 안 했어요. 꽃집. 저희 이미 꽃을 주문했는데요. 백송이 장미요. 취소하면 손해가 80만 원이에요. 그건 수진 씨가 보상하셔야죠.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음향업체. 저희 다른 업체들도 다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취소해요?
네, 정말이에요. 여기서 행사 없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업체들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그들에게 지은 씨가 결국 동의할 거다라고 말했대요. 4월 중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농장 입구에 큰 트럭이 도착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갔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박지은 씨. 댁 맞나요? 트럭 기사님이 물었어요. 네, 제가 지은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웨딩 체어 배송 왔습니다. 150개요. 어디에 내려놓을까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주문한 적 없는데요. 기사님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김수진 씨가 주문하셨는데요. 이 주소로 배송하라고요. 5월 15일 행사용이래요. 보관료도 다 지불하셨어요. 아니요, 여기 행사 없어요. 가져가세요. 네. 그런데 이미 배송비까지 다 받았는데요. 지금 가져가면 또 배송비 나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주문자한테 연락하세요.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와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네, 고객님. 근데 여기 집주인분이 받기를 거부하시는데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봤어요. 고객님이 직접 통화하시겠대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의자를 안 받아요? 수진아, 나는 결혼식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왜 계속 이래? 언니, 제발요. 의자는 이미 돈 다 냈어요. 지금 돌려보내면 또 배송비 나가요. 그냥 한 달만 보관해주면 안 돼요? 안 돼. 나는 내 창고가 아니야. 언니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의자 좀 보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수진아, 이건 의자 문제가 아니야. 이건 경계 문제야. 너는 계속 내 경계를 넘어. 그게 문제야. 경계, 경계, 맨날 경계. 언니는 그 단어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 좋아해. 왜냐하면 그게 날 지켜주거든. 저는 전화를 끊고 기사님께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가져가 주세요. 트럭이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나 방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무슨 일인데? 의자 때문에 화나셨대. 네가 배송을 거부했다고. 당연하지. 내가 왜 받아야 해? 알아, 여보. 나도 네 편이야. 근데 엄마가 너무 화나서 혈압약을 2배로 드셨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알아, 여보. 나도 알아. 근데 엄마는 네가 고의로 수진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고의로요? 내가? 응. 엄마 말로는 네가 수진이를 처음부터 싫어했고 결혼식을 망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래.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을까요? 민준아, 나는 수진이를 싫어한 적 없어. 나는 그냥 내 집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나도 알아, 여보.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심해. 그날 저녁, 저는 농장을 거닐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고집센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제 권리를 지키는 게 잘못일 수는 없어요. 4월 말, 박 선생님께서 직접 농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지은아, 나 좀 보자. 우리는 현관 앞 벤치에 앉았어요. 5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 선생님이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지은아, 너 어머니 병원 갔다 오신 거 알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응급실 갔어. 너 내용 증명 받고 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대.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저는 지은아,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는 내 입장도 이해해. 진짜야. 너도 네 권리가 있고 우리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아버지,
근데 있잖아, 지은아.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양보하는 거야. 어머니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셔. 혈압약도 2배로 늘었고, 밤에 잠도 못 주무셔.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계속 양보만 해야 하나요? 제 마음은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박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미안하다, 딸. 아버지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한쪽은 내 딸이고 한쪽은 내 며느리잖아. 아버지,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집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알아, 지은아. 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절대. 박 선생님이 떠나신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여보, 울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 저만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보, 그건 우리 가족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야. 진실은 달라. 진실이 뭔데요? 진실은 네가 너의 경계를 지킨 거야. 그리고 그게 옳은 거야. 5월 14일 결혼식 전날이 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이 시작될까요? 저녁 8시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전에 떼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진아, 언니,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내일 결혼식이에요. 언니만 허락해주면 다 해결돼요. 수진아, 안 돼. 나는 수도 없이 말했어.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언니, 벌써 손님들 다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200명이 내일 아침 언니 농장으로 와요. 초대장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아,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나는 책임 못 져. 언니, 나 정말 무릎 꿇을게요. 제발요. 내 평생 부탁이에요. 수진아, 언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망치지 마세요. 나 내일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해야 할 날인데 언니 때문에 악몽이 될 것 같아요. 수진아, 내 인생을 망친 건 나가 아니야. 애초에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내 허락을 받았어야지. 허락, 허락. 맨날 허락. 우리 가족인데 왜 그렇게 허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 집이니까. 내 공간이니까. 그리고 아무도, 가족이라도 내 허락 없이 쓸 수 없어. 언니, 평생 원망할 거예요. 평생. 내 결혼식 날을 기억할 때마다 언니를 원망할 거예요. 그건 네 선택이야, 수진아. 나는 내 경계를 지킨 것뿐이야.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언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언니 책임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떨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여보, 무서워. 나도 여보. 근데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함께잖아.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장 입구에 큰 현수막을 걸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행사 없음이라고요.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정중하게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여보, 우리 진짜 해야 할까? 정말로 결혼식을 막아야 할까?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 우리 경계를 넘을 거야. 이번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다음에는 뭘 요구할까? 우리 집에서 명절을 세자고? 우리 돈으로 조카 학비를 대라고? 한번 무너진 경계는 계속 무너지는 거야. 알아. 내 말이 맞아. 여보, 나는 내 편이야. 100%.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 정말로 200명이 올까? 제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5월 15일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민준이도 일어나 있었어요. 여보, 못 잤어? 제가 물었어요. 응. 너도? 응.
우리는 함께 현수막을 준비했어요. 큰 흰색 천에 빨간 글씨로 썼어요. 오늘 이곳에서 행사 없음. 잘못된 주소로 초대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수진 씨의 결혼식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농장 소유주 박지은 드림. 우리는 이 현수막을 농장 입구에 크게 걸었어요. 아침 8시 첫 차가 도착했어요. 중년 부부였어요. 그들은 차에서 내려서 현수막을 읽었어요. 여기 아니래? 그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초대장을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 주소가 맞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수진 씨 결혼식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아니래요? 네, 죄송해요. 여기는 제 개인 농장이에요. 수진 씨가 제 허락 없이 초대장에 이 주소를 사용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한 결혼식 장소는 수진 씨나 김 여사님께 연락해 보세요. 여기서는 행사가 없어요. 부부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후로 차들이 계속 도착했어요. 하나씩, 둘씩, 10대씩. 오전 10시쯤에는 농장 앞 도로가 차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인 서로 얘기했어요. 여기 아니래. 초대장에 이 주소라고 적혀 있는데? 결혼식이 어디서 하는 거야? 신부한테 전화 안 받아. 혼란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3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새벽 4시에 출발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입구에 서서 계속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사유지예요. 주인인 제가 행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지은 씨예요? 네, 맞아요. 아이고, 당신이 그 며느리구만. 시누이 결혼식도 안 도와주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할머니, 저는 허락을 안 하랬어요. 수진 씨가 제 허락 없이 제 주소를 사용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하루쯤 빌려주지. 하지만 젊은 여성 한 분이 저를 감싸줬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사유지는 주인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래. 가족보다 권리가 더 중요해. 아니에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를 무시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수진이 편을 들었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수진이와 재혁이가 도착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화장이 완벽했어요. 머리도 예쁘게 올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손님들이 수진이에게 몰려갔어요. 수진아, 결혼식이 여기 아니래? 무슨 일이야?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왜 이렇게 됐어?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정말 이러는 거예요? 내 결혼식 날에?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200개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침착하게, 지은아. 침착하게. 수진아, 나는 내 결혼식을 방해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 집을 지키는 거야. 너는 애초에 나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 허락? 수진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히스테리였어요. 우리 가족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요? 언니는 가족이 뭔지 몰라요. 수진아,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집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 존중이 필요해. 그때 김 여사님과 박 선생님이 도착했어요. 김 여사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어요. 지은아,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으셨잖아요. 넌 진짜 악마야. 내 시누이 결혼식을 이렇게 망치다니.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며느리를 뒀지.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심하네. 아니에요. 먼저 물어봤어야죠. 가족인데 뭐 어때요? 사유지잖아요. 주인이 싫다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당신 양심이 있어요? 시누이가 평생 한 번 결혼하는데. 하지만 한 젊은 남성이 반박했어요. 잠깐만요. 근데 초대장 보내기 전에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수진 씨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요? 가족이라고 뭐든 되는 건 아니죠? 재혁이가 수진이를 달래려고 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플랜 B로 가자. 플랜 B? 수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어요. 응? 기억나? 내가 비상용으로 예약해둔 곳. XX 호텔 그랜드 볼룸. 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플랜 B가 있었다고요? 그럼 애초에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거죠? 재혁이가 손님들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장소가 급하게 변경됐습니다. 모두 XX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와주세요. 주소는 지금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식사와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1시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호텔에 예약이 되어 있었어. 그럼 왜 여기 주소를 줬대?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서서히 차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수진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언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는 이제 내 언니가 아니에요. 평생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언니 같은 사람 몰라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진이가 채 탔어요. 재혁이 옆에요. 김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아, 넌 오늘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명심해. 그리고 모든 차들이 떠났어요. 하나씩, 둘씩, 10대씩. 농장 앞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준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여보,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민준이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죄책감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게 섞인 눈물이었어요. 민준아, 나 잘한 거 맞아? 응, 여보. 넌 정말 잘했어. 내 권리를 지켰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건 네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가족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서로를 아는 채로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식욕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될까?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 응, 나는 믿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SNS가 난리였어요. 수진이가 긴 글을 올렸거든요. 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악몽이 될 뻔했습니다. 제 언니요. 저는 가족을 믿었어요. 언니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법과 권리를 앞세워 저를 거부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200명의 손님들이 닫힌 농장문 앞에서 혼란스러워 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행히 남편이 비상장소를 준비해줘서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어요. 하지만 이 상처는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배신이니까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언니가 정말 너무했어요. 법적으로 옳다고 다 옳은 건 아니죠. 가족인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죠. 하지만 반론도 많았어요. 잠깐, 근데 먼저 허락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유지를 주인 허락 없이 쓰려고 한 게 잘못 아닌가요?
플랜 B가 있었으면 애초에 왜 언니 농장을 고집했어요? 저는 SNS를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껐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여보, SNS 보지 마. 사람들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해. 근데 민준아, 나도 내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니야, 여보. 그러면 진흙탕 싸움이 돼. 우리는 진실을 알아. 그걸로 충분해.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 여사님과 박 선생님은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가 몇 번 전화했지만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1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죄책감과 싸웠어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저는 그냥 고집센 이기적인 사람일까? 민준이는 계속 저를 지지해줬어요. 여보, 넌 잘했어. 의심하지 마. 하지만 어느 날 박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민준아, 나 아버지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민준이와 저는 아버님을 만나러 갔어요. 작은 카페에서요. 박 선생님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1달 사이에 더 늙으신 것 같았어요. 지은아, 민준아. 먼저 사과할게.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말할게. 결혼식 이후에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지은이 너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네 허락 없이 진행한 건 분명히 잘못이었어. 민준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근데 박 선생님이 계속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나 계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해해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지은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네가 그날 내 경계를 지킨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인정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아버지, 저는 가족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아. 넌 내 권리를 지킨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있잖아, 지은아. 사실 재혁이가 처음부터 호텔을 예약해뒀었대. 수진이가 내 농장을 고집했지만 재혁이는 혹시 몰라서 비상용으로 준비했던 거야. 아, 그랬구나. 응. 그러니까 결국 결혼식은 잘 됐어. 네가 망친 게 아니야.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3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나 임신했어요. 12주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 수진아. 정말 기쁜 소식이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미안해, 수진아.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요. 응, 수진아, 천천히.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언니,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언니한테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어요. 언니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언니, 내 아기 태명 지어줄래요?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말? 응, 언니가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임신했대. 그리고 나한테 사과했어. 진짜? 와, 잘 됐다. 그리고 있잖아, 민준아. 나는 후회 안 해. 내가 그날 한 선택을. 나도 여보, 넌 정말 잘했어. 내 경계를 지킨 거야. 응?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수진이도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맞아. 그게 진짜 가족이야.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귀여운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제가 지어준 은별이에요. 우리는 병문안을 갔어요. 김 여사님도 계셨어요. 지은아, 김 여사님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왔구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기 봐.
예쁘지? 네가 지어준 이름이잖아. 네, 정말 예뻐요. 은별이. 김 여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나도.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말할게. 넌 옳았어. 우리가 네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를 넘어도 된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은아. 나는 네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200명 앞에서 혼자 서 있었잖아. 얼마나 무서웠어? 어머니, 저는 울었어요. 고마워, 딸. 네가 용서해줘서. 그리고 네가 그날 네 권리를 지켜줘서. 네? 진짜야. 네가 그날 물러섰으면 우리는 계속 너를 무시했을 거야. 하지만 네가 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야. 존중이 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어요. 여보, 기분이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드디어 진짜로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응? 우리 진짜 잘 견뎠어. 같이. 민준아, 고마워. 그때 내 편이 되어줘서. 네가 없었으면 나는 못 견뎠을 거야. 당연하지. 나는 항상 내 편이야. 평생. 저는 창밖을 봤어요. 우리 농장이 보였어요. 제 안식처요. 제 공간이요. 제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꾼 곳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켰어요.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가족에게도 경계를 그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배웠어요. 힘들게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제 저는 당당해요. 제 선택에 대해서요. 제 미래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가치를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Tamam, epilogu yazdım ama kelime sayısı yeterli değil. Şimdi eksiği tamamlıyorum. Daha uzun ve duygusal bir epilog yazacağım. Epilog, bir yıl sonra uzun versiyon tank 싸움이 돼. 우리는 진실을 알아. 그걸로 충분해.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 여사님과 박 선생님은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가 몇 번 전화했지만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1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죄책감과 싸웠어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저는 그냥 고집센 이기적인 사람일까? 민준이는 계속 저를 지지해줬어요. 여보, 넌 잘했어. 의심하지 마. 하지만 어느 날 박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민준아, 나 아버지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민준이와 저는 아버님을 만나러 갔어요. 작은 카페에서요. 박 선생님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1달 사이에 더 늙으신 것 같았어요. 지은아, 민준아, 먼저 사과할게.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말할게. 결혼식 이후에 나도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지은이 너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네 허락 없이 진행한 건 분명히 잘못이었어. 민준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박 선생님이 계속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나 계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해해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지은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네가 그날 내 경계를 지킨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인정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있잖아, 지은아. 사실 재혁이가 처음부터 호텔을 예약해뒀었대. 수진이가 내 농장을 고집했지만 재혁이는 혹시 몰라서 비상용으로 준비했던 거야. 아, 그랬구나. 응. 그러니까 결국 결혼식은 잘 됐어. 네가 망친 게 아니야.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3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나 임신했어요. 12주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 수진아. 정말 기쁜 소식이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미안해, 수진아.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요. 응, 수진아. 천천히.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언니,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언니한테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어요. 언니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언니, 내 아기 태명 지어줄래요?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말? 응, 언니가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임신했대. 그리고 나한테 사과했어. 진짜? 와, 잘됐다. 그리고 있잖아, 민준아. 나는 후회 안 해. 내가 그날 한 선택을. 나도 여보, 넌 정말 잘했어. 내 경계를 지킨 거야. 응.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수진이도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맞아. 그게 진짜 가족이야. 6달이 더 지났어요. 수진이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귀여운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제가 지어준 은별이에요. 우리는 병문안을 갔어요. 김 여사님도 계셨어요. 지은아, 김 여사님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왔구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기 봐. 예쁘지? 네가 지어준 이름이잖아. 은별이. 네, 정말 예뻐요. 김 여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나도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말할게. 넌 옳았어. 우리가 네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를 넘어도 된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은아. 나는 네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200명 앞에서 혼자 서 있었잖아. 얼마나 무서웠어. 어머니, 저는 울었어요. 고마워, 딸. 네가 용서해줘서. 그리고 네가 그날 네 권리를 지켜줘서. 네? 진짜야. 네가 그날 물러섰으면 우리는 계속 너를 무시했을 거야. 하지만 네가 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야. 존중이 뭔지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 엄마 되고 나서 알았어요. 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기를 위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니 농장도 언니한테 그런 거였죠? 응, 수진아. 언니, 나 정말 철없었어요. 언니 허락도 없이 200명 초대장에 주소를 박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재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처제님, 저도 사과드려요. 제가 수진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같이 진행했네요. 괜찮아요, 재혁 씨.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어요. 여보, 기분이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드디어 진짜로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응, 우리 진짜 잘 견뎠어. 같이. 민준아, 고마워. 그때 내 편이 되어줘서. 네가 없었으면 나는 못 견뎠을 거야. 당연하지. 나는 항상 내 편이야. 평생. 1년 후 우리는 은별이의 첫 돌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놀랍게도 수진이가 돌잔치 장소로 우리 농장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언니, 혹시 괜찮다면 은별이 돌잔치를 언니 농장에서 해도 될까요? 물론 언니가 싫으시면 괜찮아요. 다른 곳 예약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수진이가 먼저 물어봤어요. 제 허락을 구했어요. 좋아, 수진아. 우리 농장에서 하자. 진짜요? 언니.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손님은 최대 50명, 그리고 모든 계획을 나랑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거. 당연하죠. 언니 말씀대로 다 할게요. 돌잔치 준비 기간 동안 수진이와 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함께 농장을 꾸몄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언니, 여기에 풍선 달아도 돼요? 좋지. 근데 분홍색보다는 파스텔 톤이 농장이랑 더 어울릴 것 같아. 아, 맞다. 언니 센스 최고. 우리는 음식도 같이 정했어요. 언니, 케이터링 업체 이거 어때요? 좋은데 혹시 비건 옵션도 있나 물어봐 줄래? 우리 손님 중에 채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와, 언니 디테일 장난 아니다. 김 여사님도 함께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떡 주문할게. 네가 좋아하는 백설기로 할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우리 손주 첫 돌인데. 그리고 내 농장에서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돌잔치 전날 밤 수진이가 농장에 왔어요. 우리는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농장 빌려줘서. 천만에. 나도 기쁘게 준비했어. 언니, 있잖아. 수진이가 말을 멈췄어요. 응? 나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 어떻게 그렇게 철없었을까? 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수진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언니. 나는 계속 기억할 거야. 그리고 은별이한테도 가르쳐 줄 거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아니야, 내가 고마워. 언니가 그날 물러서지 않아줘서. 덕분에 나 많이 배웠어.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겠더라. 내 공간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돌잔치 날 농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스텔 톤의 풍선들이 매화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하얀 천이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렸어요. 50명의 손님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모두 환영받는 손님들이었어요. 저는 입구에서 한 명 한 명 맞이했어요. 그리고 제 농장을 소개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닭장이에요. 우리 닭들이 매일 신선한 계란을 낳아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닭들을 봤어요. 은별이가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우리 은별이 가수 되려나 봐.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 여사님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지은아, 오늘 정말 고마워. 농장 내줘서. 아니에요, 냐 어머니. 제가 기쁘게 준비했어요. 있잖아, 지은아. 내가 그날 많이 생각했어. 네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어머니, 넌 내 공간을 지킨 거였어. 네 권리를 지킨 거였어. 그리고 그게 옳았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네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서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박 선생님도 다가오셨어요. 지은아, 농장 정말 예쁘구나. 네가 5년 동안 이렇게 가꿨구나. 네, 아버지. 나도 이제 알겠어. 이게 내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미안했다, 딸. 그때 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재혁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처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재혁 씨.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처제님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아내한테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요즘 수진이한테 뭐 하기 전에 꼭 물어봐요. 이거 해도 돼? 라고요. 좋은 남편이시네요. 처제님한테 배웠죠.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모두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좋은 돌잔치였어요. 농장에서 하니까 분위기가 정말 특별하네요. 은별이 너무 예뻐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와서 안겼어요.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언니 다음에 은별이 생일도 여기서 해도 돼요?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야, 그건 또 물어봐야지.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민준이와 저는 농장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민준이가 물었어요. 완벽했어. 이번에는 진짜 완벽했어.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강요당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니까. 그게 바로 경계의 힘이야, 여보. 응, 나는 이제 알아. 경계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경계가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여보, 나 진짜 자랑스러워. 네가. 나도 고마워, 민준아.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우리는 농장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걸. 힘들었지만 옳았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가능하다는 걸. 진정한 화해는 한쪽의 굴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뤄냈어요. 제 농장에서요. 제 조건으로요. 제 선택으로요. 이제 저는 진짜로 행복해요. 제 경계를 지켰고, 동시에 가족도 되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지울 때가 아니라 경계를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200명의 초대장으로 시작된 제 경계를 지킨 이야기.